그래서 뭐 지금 관측은 7말 8초 정도의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하고 8월 16일 이후 회기 중에 비회기 중일 때가 아니라 국회가 돌아가고 있는 시점, 회기가 진행 중일 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. 왜? 회기 중에 영장을 쳐야 국회 동의, 체포동의안 표결 같은 게 붙여지잖아요. 그러면 민주당이 또 뭐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. 이거를 뭐 가결을 시킬지, 부결을 시킬지, 뭐 이런저런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질 텐데 어찌됐건 대체적인 지금 흐름, 관측은 이러한 것 같은데 이건 뭐 검찰의 판단인 것이니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 두 글자를 강조해 왔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대북 선물 300만 짜리 나왔는데 그래요.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. 방독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후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? 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.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화영 후지사 진실 공개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검찰의 그 부실한 소설을 여당이 베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줄곧 두 글자를 강조해 왔다. 쭉 들으셨습니다. 다름 아닌 그 두 글자, 소설. 글쎄요, 김종혁 위원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글쎄요,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?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문학적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면 다른 단어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다른 단어를 좀 써라.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뭐 이런 것들도 예. 본인에게 불리한 건 다 소설이고 김성태의 진술도 소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화영 뭐 관련해서도 소설이고 다 소설 하시는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소설이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보거든요. 다큐다. 그러니까 진실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본인이 다른 할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서 소설이라는 표현만으로 상황을 바꿔가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예? 하지만 글쎄요, 뭐 제가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면 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혁신이가 얘기했잖아요. 이제 기명투표로 합시다. 예. 기명투표로 체포동의안 돌아오면 기명투표로 합시다. 민주당도 알 거예요. 검찰이 결코 그 비회기 중에 그 영장 청구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. 그러면 아마 정말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날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텐데 그래서 지난번에 해놓은 얘기가 영장 청구에 대해서 정당한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비공개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 경우 그 결과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. 예? 그러니까 지금 공개로 투표를 하자.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글쎄, 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.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잠옷 흥미진진합니다. 자, 그런데요. 만약에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뭐 어찌됐건 회기 중일 때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받게 될 텐데 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? 국민의힘의 한 전직 최고위원은 영장 발부 확률이 99.99%입니다. 한 명의 국민의힘 현직 최고위원은 발부 확률이 100%입니다. 이렇게 예견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면 저는 영장 발부가 거의 뭐 99.99 발부될 것 같아요. 두 사람의 지금 의견이 한때 일치했던 거죠. 네. 이재명 대표 전 측근이 가서 그걸 회유해갖고 그 결과 그 실토하지 못하도록 네. 이 옥중 편지가 써진 게 맞다라면 이건 증거 인멸이잖아요.
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영장 발부의 핵심 요소를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. 이 영장이 청구됐을 때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100%라고 보기 때문에 방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눈 질끈 감고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될지 아마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. 장윤미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? 두 분은 99.99, 한 명은 100%를 예상했습니다.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. 쉽지 않을 왜냐하면 것이다. 그러니까 아마 예. 검찰은 쌍방울 그 대납 비용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.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가 수십억 원대에 달하거든요. 예. 그럼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제3자 뇌물로 의율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봐야 되지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. 제3자 뇌물, 북한에 돈이 갔어요.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간 게 아니니까요. 어허. 그렇다면 뭔가 북한에 가는 돈을 보내는 그 대가로 쌍방울 측은 이재명 대표와 직거래가 있어야 됩니다. 그걸 법정 요건이 부정청탁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. 부정청탁. 부정한 청탁이 네. 있어야 제3자 뇌물이 성립할 수 있는데 그렇죠. 거기가 지금 예. 공란으로 돼 있어요. 일단 보냈다. 나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보낸 건 맞다라는 진술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예. 그럼 왜 보냈는지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이게 다 공소장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구멍으로 남은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한다? 법원이 영장 발부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%다 99%다 이건 너무 뭐 나가니까.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건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단계를 전제하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나눠본 것이고 뭐 상황을 봐야 되겠죠. 실제로 영장이 청구가 될지, 청구가 된다면 어느 시점에 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은 봐야 될 것 같고.